본회 재정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고요. 원칙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비용 절감 항상 도모해야 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수익이 생겼으면 본회 회원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회 자산은 본회 기구와 회원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구가 이 회계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입니다. 전환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요. 모든 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재정 운용에 대한 협조 요구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집행위원회라고 적었네요, 제가. 이전 회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임기를 종료한 관리자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증빙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산입니다.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과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고요. 이를 본회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집행기구, 독립기구, 특별기구와 취득, 보관, 사용 또는 처분합니다. 자산을 얻는데요. 얻는 과정에서 본회 자산이 투입됐거나 아니면 그 직으로서 얻은 거나 아니면 업무 집행을 위해 얻거나 그 결과로 얻게 된 것들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봅니다. 독립기구의 자산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본회 측에 저촉되면 안 되고요. 특별기구도 알아서 정하는데 본회 측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수입입니다. 회비가 수입이 될 수 있고요. 후원금이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번 것도 수익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회의 이런 재정들은 수입들은 의장, 부의장,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개인에게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부의장,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활동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그 직으로서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법인 계좌만을 사용해서 운영이 됩니다. 정기회비입니다. 정기회비는 다음 각호를 따르는데요. 먼저 단위연회비입니다. 단위연회비는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회비고요. 사업회비는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회비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런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회비는 준밖에 없는 겁니다. 회의를 진짜 여는 것밖에 그 돈이고요.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 할 거야 라고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이 생긴다. 그럼 그건 모두 사업회비입니다. 진짜 독립기구 그 자체가 열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열린다면 차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의결기구 보통 지금 저희가 전부 온라인으로 규정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열면 줌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줌 라이선스 비용만 단위 연회비고 나머지는 싹 다 사업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단위 연회비로 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가 이제 처음 모여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겨울학교 행사는 이제 단위 연회비가 되겠고요. 또한 이런 분들에게 또 배지, 그 다음에 감사장을 줄 거 아닙니까? 배지와 감사장은 사업회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좀 헷갈리는 표현이겠네요. 겨울학교까지만 단위 연회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회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배지랑 그다음에 감사장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정말 회의가 열리기 위한 돈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단위 연회비는 본회 소속 학생회가 분담하여 납부하고요. 제2항에 따른 회비는 본회 학생회 간 동일한 비용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위 연회비라는 거죠. 사업회비는 본회 회원이 분담하여 납부하고요. 본회 회원 간 동일한 비율로 납부합니다. 단위 연회비는 학생회가 내고요. 사업회비는 학생 개인이 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환대회는 그 해 마지막 전환대회 회의에서 회비 조정해야 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단위 연회비로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의 집행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단 독립기구는 단위 연회비를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회는 정기 회비를 연 2회 이상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거둘 때 잘 거두시고요. 또 한 번 거둬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럼 특별회비로 거두시면 됩니다. 전환련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는 의장과 회장이 특별회비를 요청하고요. 전환련이 결사를 구성하거나 집회를 할 때는 회장과 중앙집행국장이, 그리고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 출판을 주도할 경우에는 회장과 중앙집행국장이, 전환련이 학생 문화 발전 또는 교류를 위한 행사를 주도할 경우에는 회장과 중앙집행국장이 특별회비를 걷습니다. 이거는 행림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위의 것들은 단위 연회비 형태로 걷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런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는 특별회비로서 본회 회원들한테 걷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1항 각호와 각목의 사람이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안건을 발의를 하면은 전환대회는 빠르게 이걸 처리해줘야겠죠.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이 안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는 같은 취지의 안건이 전환대회에 발의되면 안 됩니다. 같은 취지의 안건이 발의되었을 경우 의결 결과에 상관없이 효력을 지니지 아니합니다.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라도 같은 취지의 안건은 학생총회에는 발의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회 회의는 아니고요.
단 해당 발의는 소집 요구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본회 회원이 뭐 연서하고 그다음에 대의원이 뭐 발의하고 뭐 결정하고 막 그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충족해야 특별 회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 및 분배 사항은 재정 운용 세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이제 의장이나 뭐 기초 단위기구 이런 애들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한 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어떨 때 쓰게 되느냐?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의장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껴야겠죠.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온라인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대면으로 부득이하게 했으면 그 경위를 전환대 회의와 그 다음에 정기감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은 정기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회장의 활동비입니다. 회장 또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고요. 중요한 내용들 의장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활동비는 이제 연 사회에 한해서 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와 식사비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세부 내역 역시나 정기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기구 활동비 지원 못 받고요. 독립기구 못 받습니다. 기초단위기구도 활동비 못 받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교통식사 숙박을 해결하느냐? 예산으로 만들어 와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교통식사 숙박 예산 집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비정기 감사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제221조 이거 하고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지원받거나 교통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로 언제냐?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에 하나여서만 특별회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위원회가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나 결사 때문에 긴급하게 만들어졌으면 아무래도 예산안을 빠르게 작성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서는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예산안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안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는 특별위원회 활동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의 운용 및 세부 사안은 재정운용 세칙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장려금입니다. 수혜 대상이고요. 본회 회원은 의장과 회장은 돈을 받습니다. 금액은 같아야 되고요. 그해 마지막 전환대회 회의에서 차기 의장과 회장의 활동 장려금 금액을 의결합니다. 당연한 거죠. 지들끼리 지들 금액을 적으면 안 되니까요. 활동 장려금의 재원은 후원금을 우선하고요. 본회 활동 장려금은 단위 연회비, 사업 회비로부터 출연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의 카르마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후원금을 많이 받아볼 예정이고요. 안 되면은 여기서도 조금 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후원금 많이 받아서 후원금만으로 의장과 회장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지급하고요. 최소 1회의 활동 장려금은 임기 마지막 날에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징계 중에 하나가 활동 장려금의 압수거든요. 조금 더 빨리 압수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날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활동 장려금의 액수는 두 시기 모두 동일해야 되고요. 활동 장려금은 임기 도중에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없습니다. 활동 장려금은 혹시 몰라서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돼야 되고요. 활동 장려금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회장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탄핵입니다. 탄핵됐을 때는 본회에 활동 장려금을 전액 반납해야 되고요. 이 활동 장려금의 반납을 위해서 법정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재정운용 세칙을 따릅니다. 회계입니다.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학교랑 비슷하게 따라가요. 3월 1일부터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부터 2월 28일, 6년의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회계 기간을 따릅니다. 심의입니다. 전환대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고요. 특별위원회도 또한 의장에게 예결산안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국과 특별위원회도 회장에게 예결산안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1, 2, 3항에 따른 예결산안 제출 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장이 받는 것이 두 개가 있고 회장이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과 회장이 한꺼번에 예결산안 전달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적어 놓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덜 혼동이 되겠죠. 일단은 의장이 받고요. 회장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환대회에 보고되는 모든 예결산안은 공개되어야 되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회계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에게 공개되라는 소리입니다. 회원가입 인증 기타 본인 확인의 절차 없이 회계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결된 것도 포함하고요. 이땐 비굴안에서 전환대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놔야 됩니다. 임시로 열리는 전환대회 회의는 예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긴급하게 열어서 우리 이 예산 빨리 필요한데 빨리 해야겠어 라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재심입니다. 예결사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기구의 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환대회에 제출합니다. 10일 이내로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개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안의 공고는 결과 공고를 따르고요. 수정안의 서식 또한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재정이었습니다.